최근 일본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이 2023년 4월 통일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개헌이 이뤄지면 일본의 보통국가화, 군사대국화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실제로 사거리 1000km가 넘어 이론적으로는 한반도 타격이 가능한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개발하고 방위 예산을 국내 총생산 대비 2%로 증액하는 등 일본의 군비 증강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죠. 방위비 증액 역시 그들의 야망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매년 10조 원가량 방위비를 증액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2027년쯤에는 방위비가 한국을 훨씬 뛰어넘는 100조 원 규모가 된다는 걸 뜻합니다. 자민당에서는 지난 4월 AI 무인기,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하이브리드전, 정보전, 사이버, 우주 등의 분야와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등 공격 능력 전력 강화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자국의 기술보다는 미국산 무기의 구매만 늘리고 있으며 이마저도 무인기라고는 정보 수집용의 RQ사 글로벌호크가 이제야 배치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비밀리에 개발된 한국의 무인살상 로봇 영상이 공개되며 자신들보다 한참 먼저 국산 무인 기술을 전 세계에 선보인 한국 때문에 일본 군사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대체 그 많은 방위비는 어디에 날려 먹었나라면서 한국과 비교하며 자국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상 국방 로봇의 연구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에스토니아의 국방 로봇 전문 업체인 밀렘 로보틱스가 벨기에 무기 시스템 제조업체인 존 코커릴 디펜스와 함께 제작한 무인 전투 차량의 첫 실사격 훈련 장면을 공개한 사실이 화제가 되었죠. 로봇과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타입 X 로봇 전투 차량은 군인이 직접 탑승하지 않는 무인 전투 차량으로 위험한 위치에서 수행되는 임무에 투입될 목적으로 제작됐는데요. 최대 50mm의 대포를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속도는 아스팔트 도로에서 80km/h, 도로에서 50km/h입니다. 무게는 12톤 정도로 가벼워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하며 장애물 인지가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격 제어가 가능한 타입 X는 기존 군대를 지원하거나 로봇 편대 내에서 독립적인 임무 수행도 가능한데요. 무엇보다 무인 전투 차량의 최대 장점은 군인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전투에 군인 대신 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타입 X가 탁 트인 들판을 이동하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타입 X의 실사격 테스트 장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밀렘 로보틱스 측은 타입 X가 목표물을 확인하고 타격하는 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 군인들은 모두 안전할 것이라면서 이번 테스트에 활용된 타입 X는 최초 디자인보다 더 가볍고 낮은 차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전장에서 전차가 더욱 눈에 띄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I가 탱크의 탐색 및 이동을 제어하고 목표물의 선택과 발사 준비까지 모두 마칠 수 있다. 그러나 완전 자율 시스템이 아닌 까닭에 최후의 발사 명령은 인간이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 중 미국과 프랑스, 노르웨이 등 7개 국가를 포함해 이미 10개국이 타입 X를 주문했으며 대규모 양산까지는 아직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얼마 전 미국의 군사 미디어 웨어 더 마이티에 따르면 미 육군이 에밀 에이브럼스를 대체할 새로운 주력 탱크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 육군은 현재 오는 2030년대 이후를 위해 더 먼 거리에서 더 넓은 범위의 목표물을 탐지해 파괴하고 레이저로 무인기를 소각하고 침입해 들어오는 적의 포격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경량 탱크 플랫폼의 초기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미 육군이 강조하는 향후 계획은 AI 지원 컴퓨팅 및 감지, 유인팀 구성, 장거리 다중 도메인 연결입니다. 예를 들면 공격 중에 빠르게 접근해오는 식별되지 않은 많은 수의 적 장갑차와 마주쳤을 때 미래의 육군 전차는 감시 데이터를 수신해 조직하고 적의 목표물을 식별하며 기동이나 반격을 가하는 데 필요한 방어 조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전방 운용 드론이 운용될 예정으로 날아다니면서 접근하는 공격자의 감시 비디오를 포착하고 비디오에서 전술적 관련성의 순간을 즉시 찾아서 위협을 식별하는 것이죠. 이 드론은 반격 위치에 있는 인간 의사결정자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AI 기반의 탱크에 이미지를 직접 전송합니다. 이로써 AI 중심의 자율 플랫폼은 센서 대사격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으며 전쟁 지휘관들이 빠르게 부상하는 목표물이나
날아오는 적의 사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지상 무인병기는 전 세계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전장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비록 늦은 참전이었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10년 동안飛躍적으로 발전하며 다양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은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2021 유로사토리 국제방산 전시회에도 참가해 K전차를 비롯한 차륜 형장갑차, 다목적 무인 차량 등 첨단 지상무기 제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 HR 셰르파는 올해 시범 운용을 완료한 후 전력화될 예정인데요. 최근에는 하나디펜스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첨단 무기를 선보이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해외 군사업계들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대한민국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디펜스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민군협력과제로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은 소, 중대 단위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무인체계로 아리온의 스맷을 붙여 아리온 스맷이라고 부릅니다. 아리온 스맷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자율주행 기술이 뛰어나다고 손꼽히는 테슬라, 웨이모도 못한 야지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쓰는 무인화 체계는 일반 자동차의 자율주행보다 훨씬 까다로운데요. 아리온 스맷은 자동차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처럼 앞의 차량이나 보병의 속도에 맞춰 따라가거나 멈춥니다. 내비게이션의 2차원 좌표인 웨이포인트를 여러 개 찍어주면 경로를 생성하고 생성된 경로를 따라 자율 이동합니다. 자율주행과 원격 모두 가능한 데다 길을 가던 중 통신이 끊기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경쟁사의 장비는 경로에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지만 하나디펜스는 움직이는 장애물을 인제, 추적하고 식별된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도록 옆으로 피해가는 시스템까지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군사 뉴스는 사람이 야지에서 운전한다면 수풀의 키가 커도 피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지만 무인 차량에 장착된 라이다만 이용하면 키가 큰 수풀을 장애물로 인지해 돌아가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아리온 스맷은 카메라에서 획득한 이미지를 라이다의 데이터와 융합하면 수풀이 있어도 피하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식별할 수 있다. 수풀과 장애물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이라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적재 중량과 항속거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 성능을 보유한 이번 무인 차량은 아직 전 세계에서 전력화한 사례가 없는 최첨단 무기로 고위험 전장 환경에서 병사 대신 물자 및 탄약 수송, 수색 정찰, 환자 후송, 근접 전투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부가적인 기능도 매우 출중한데요. 아리온 스맷은 군에서 요구하는 기준보다 2배 이상 실을 수 있습니다. 이를 충전해 1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성능 역시 군에서 요구한 항속거리의 4배 수준입니다. 하나디펜스의 이번 성과는 많은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이 2006년 이후 수행한 무인체계 및 국방로봇 관련 국제과제는 15종에 이를 정도입니다. 하나디펜스의 무인화 체계 기술은 방위산업 선진국인 미국, 독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데요. 독일 라인메탈이 공개한 자율주행 패키지와 비교했을 때 하드웨어는 오히려 우세합니다.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 해외에서는 벌써 수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지상군 사령관 명의로 하나디펜스의 다목적 무인 차량과 관련한 공식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은 호주 역시 하나디펜스의 무인 체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군이 제안을 채택하면 K9 자주포 운용국인 터키, 노르웨이, 핀란드, 이집트 등에도 무인화 체계 후속 사업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미군과도 여러 채널을 통해 무인화 체계 수출을 논의하는 상황입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한국에 주둔하는 미8군은 무인체계 합동작전에 관심이 많으며 최근 하나디펜스 본사를 방문해 직접 무인 차량을 보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디펜스 국방로봇사업부는 미군의 다영역 작전 역량 고도화 실험인 프로젝트 컨버전스에도 참여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프로젝트 컨버전스에선 기존의 전력화된 브래들리 장갑차, 에이브람스 탱크 등과 함께 새로 나온 무기체계를 실험하는데 하나디펜스 무인체계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아리온 스맷은 오는 9월 아미타이거 전투실험에 투입돼 전투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한국의 무인 기술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방산업계의 활약에 힘입어 당국에서도 주변국들의 도발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며
북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